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야 한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시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의 치를 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낀다.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각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킨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한다. 상대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지나친 호의는 짐이 된다.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채근하지도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 과도한 짐을 지워주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할 것이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기 어렵다. 혈연 또는 우정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은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말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해보라. 배운 사람을 대할 때는 배운 사람이 되고 성자를 대할 때는 성자가 되어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넘기는 것보다 그의 호의를 얻어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상대가 진지하면 진지하게, 유쾌하면 유쾌하게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처신하라. 이는 특히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다.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절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루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 쉽게 반박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허풍선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기만한다. 한편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의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라.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하라.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숨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꽂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기질을 알면 속셈을 간파할 수 있다. 상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질을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알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우울한 사람은 불운을, 모든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를 예견한다. 걱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느낌대로 또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진시로 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상대의 기질을 잘 파악해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읽어내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말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해 찬양의 글을 쓰게 하지 마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는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모든 경쟁에 적용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지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진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아첨은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상황에 따라 대화 태도를 바꾸어라. 대화에 능숙한 사람은 몇 마디 말만 나누어도 상대방의 사람됨을 알아챈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정을 저버린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잡혀 그가 나중에 손쉽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문을. 흔히 복수의 기쁨은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 누린 만족감은 슬픔으로 변하곤 한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벽에도 귀가 있고 잘못된 처신은 즉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도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듯이 몸가짐을 조심한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단련한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한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른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된다.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두어라. 뛰어난 노름꾼은 돈을 따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다. 성공적인 퇴각은 용감한 공격 못지않게 훌륭하다. 작은 행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진다. 행운은 무거운 사람을 오랫동안 업고 가야 하는 것에 금세 지치기 때문이다. 조언을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면 혹은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위험하다. 행운이 찾아온 뒤 불운이 찾아오고 또다시 행운이 찾아올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행운이 급하게 달려오면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될 위험도 그만큼 크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다른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홀로 찬란히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을 한층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 먹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이런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없어진다.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잘 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의심을 물리친다. 또한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서 산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할 일 없이 지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뛰어남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의심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조언을 구함으로써 자신에게 없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상대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않는 한 당신의 명예를 절대로 그의 손에 맡기지 마라. 상대가 당신이 맹세한 내용을 폭로하면 두 사람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해두어라.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치고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사람을 얻는 기술에 나온 그의 글을 모아봤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 철학자로 대중에게 높이 평가받고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를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들로 이야기했다. 쇼펜하우어는 그라시안을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불렀다. 그의 작품을 평생 곁에 끼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극찬했다. 1600년대 쓰인 이 글들은 현실의 오늘에도 적용해보기 쉽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주의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뼈 때리는 조언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삶을 지혜롭게 사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